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오늘은 GV70 가격표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약간 지금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훨씬 뒤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뒤인가요? 아무튼 간만에 나와주셨는데 샷스파이가 누군지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염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또 수염 없어지고 이렇게 캐릭터가 네.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어느 쪽이 더 좋으신가요? 둘 다 별로. 둘 아, 요즘 들어서 뭐 디스전이 또 난리라고 하던데. 아, 이거 디스 받으면 안 됐어. 수영 바꾸니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샷스파이님이 가져오신 것은 GV70 페이스리프트 가격표라고 하는데요. 가격표 보면은 그냥 소비자들 보면 되잖아요. 이걸 뭘 또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번 GV70 가격표가 너무 복잡 그리고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GV70 가격표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얼마나 인상된 건지 옵션은 또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GV70 기존 기본 모델의 가격은 5,040만원이었는데요. 이제는 5,380만원으로 34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꽤 올랐네. 요즘은 가격을 많이 안 올리는 추세인데 많이 올랐죠. 그렇죠. 요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더 실어주는 정도의 초강수 제일 비싼 배터리를 넣고서도 가격 인상은 제로 네. 동결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보시면서도 GV70을 이렇게 인상을 했다. 네, 그래도 추가되는 사양이 있으니까 올렸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포피 브레이크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포피라고 하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게 브레이크 디스크예요. 브레이크 디스크가 바퀴가 돌 때 같이 돕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는 캘리퍼고 이쪽 안쪽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이 피스톤에서 꾹 누르면 이 두 개의 패드가 맞물리면서 이걸 꽉 잡아서 못 돌리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뭔지 아마 다 아실 걸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피스톤을 보통 양쪽에다 다는 게 아니고 이 한쪽에다만 달아도 이게 공중에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한쪽만 밀어도 이쪽도 같이 밀리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만 피스톤을 다는 거죠. 이걸 원피 캘리퍼라고 합니다. 포피라고 하면 한쪽에 두 개씩, 네. 이쪽에도 두 개씩 이렇게 양쪽에 있다. 이런 것들은 제조사마다 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헤드램프가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가 MLA 헤드램프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램프가 여러 개 있어서 렌즈 어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껍데기에 붙어있는 그거를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 있는 거하고 MLA는 관계가 없다. 램프가 하나 있어도 MLA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관에 차이 나는 점은 또 있습니다. 머플러가 삭제되었습니다. 머플러가 없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갑니까? 이제 히든타입 머플러로 바뀌어서요. 수도꼭지 머플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히든타입 머플러로 바꾸면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원가 절감 아니냐 이러시던데,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한 포인트이긴 하죠. 머플러가 이렇게 네. 딱 있어줘야 좀 비싼 차 같고 폼나는 그게 사라졌으면은 원가 절감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플러를 아예 깔끔하게 뺐으면 모르겠는데 다들 가짜 머플러 장식을 남겨놓고 있어가지고 내가 얼마를 줬는데 가짜를 달아주냐 이런 인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가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뒤쪽에 머플러가 있어도 그건 어차피 페이크 머플러입니다. 네. 실제 머플러가 아니에요. 장식입니다. 원래가. 겉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구멍만 뚫어놓고 이렇게 테두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원가 차이가 뭐 나기야 나겠지. 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는다. 아반떼 N 정도는 돼야 진짜 머플러죠. 그 다음에 실내에서는 27인치 일체형 모니터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옵션 선택하지 않으면 LCD 클러스터가 아닌 바늘 계기판이 기본이었는데요. 바늘 계기판이었어요 제네시스가. 이제는 일체형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풀 디지털 클러스터 내비게이션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계기판을 쓰려면 얼마를 썼어야 됐어요? 기존에는 158만원짜리 패키지였어요. 158만 원짜리. 네. 딴 거랑 묶어서겠지만 어쨌든 158만 원 그걸 그냥 넣어준다. 그래도 340만 올랐습니다. 아직까지 칭찬할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이 정도는 넣어줘야지. 네, 양심이 맞습니다. 있다면 넣어줘야 되는 정도. 네, 그 다음에 편의 사양도 개선되었는데요. 이제는 디지털 키 2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만 있어도 문이 열리고 시동도 걸리는 타입입니다. 영상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핸드폰을 댄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핸드폰은 그냥 내 가방이나 주머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키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존에는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고 네. 터치를 해야 되는 거였죠. 카드키를 대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폰으로 조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됐습니다. 카드키, 디지털 키 1은 정말 쓸데없는 기능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편의사양에서 삭제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일단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주행에 관련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주행이라고요? 왜 이걸 주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주차는 남겨놨어요. 주행 관련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주행을 하고 있다가 사각지대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끼어들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반대쪽 바퀴에 편지등을 걸어서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장치가 있었거든요. 기본 옵션에서 빠지고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주차할
때는 후측방에 충돌 방지를 해준다고요? 네, 주차할 때는 후진하다가 뒤에 차가 오면 세워줍니다. 뭐 그거 하려면 어차피 뒤쪽에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레이더는 다 달려있는데 주행 관련된 것만 없앤 겁니다. 그래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굳이 다운그레이드 시켰네. 기능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고 해서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더 나은 차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소프트웨어로 더 후진차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디파인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상합니다. 자 다음은요. 지능형 엔진오일 교환. 요거는 제네시스가 GV70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밀었던 기능 중 하나거든요.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인데요? 자동차 운전자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 사람은 고속도로를 많이 타니까 너 늦게 가라, 이 사람은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니까 너 일찍 가라, 이렇게 자녀 수명을 띄워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입차 쉐보레 뭐 이런 거 다 있죠, 이런 기능들이. 근데 지금 가격표상에서 삭제됐습니다. 옵션으로도 없어요? 네, 이건 옵션으로 없습니다. 어허 이거 이상하다. 이거 엔진오일 교환 시점을 알려주는 건 있어야지. BMW도 BSI가 있고 벤츠도 서비스 AB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제네시스는 이상하게 운전자 직접 서비스 주기를 설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요거는 조금 그래서 저도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 다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스트리밍 플러스를 기본 요금제로 제공합니다. 기존엔 네. 베이직이라고 돼 있던데 네, 기존 베이직은 제네시스 커넥티드만 이용이 가능했어요. 전에는 어쨌든 영상까지 시청하기 위해서 돈을 더 냈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월에 대략 7,700원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7,700원 내야 되는 걸 이제 네. 공짜로 해줬다. 5년 동안 무료입니다. 진짜게 해줬어야지. 지금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 사람한테 월 7,700원을 내라고 그걸 꼭 받아야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340만 원 인상된 가격표 분석은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340만 원이나 올랐는데 지금 올라온 게 모니터 들어가고 하피 브레이크 적용되고요. 그리고 OTT 되는 스트리밍 플러스 7,700원짜리 해주고 이거 좀, 갖고서 네. 340만 원이나 더 받는다는 건 조금 요즘 시기에 좀 특이한 가격표 인상이긴 하죠. 아니 이런 식으로 인상한 차들이 꽤 있었거든요 사실. 투싼도 많이 올렸고 투싼. 산타페, 뭐 소렌토도 많이 올렸고 스포티지도 많이 올렸죠. 네, EV6도 그렇죠. 갑자기 많이 올렸고요. 아이오닉5도 아이오닉5. 연식 변경하면서 확 올렸죠. GV60도 가격을 확 올리고 네. 그러면서 바로 골로 가셨거든요. 아니 가격 인상 한 400만 원 하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버틸 수 있을까? 제네시스 GV70 지난달에 네. 1,500대가 팔렸어요. 주력 차종 중에서는 좀 낮은 수치긴 하네요. 지금까지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는 다 성공했거든요. GV70이 이 정도 가격을 인상했을 때도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켜보는 재미가 또 있네요. 요거까지 성공하면 아마 진짜 제네시스 판매를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래도 사주는데 뭐 당연히 올릴만 하지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제네시스의 백미는 기본 트림은 하나밖에 없고 선택 옵션으로 이것저것 만든 재미가 있는데 네, 과연 선택 옵션 가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역시 엔진입니다. 2.5 터보는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3.5 터보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기존에는 949만 원 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550만 원이 됐어요. 그렇게 비쌌어요? 엔진 바꾸는데 95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근데 원래는 사륜구동이 묶여 있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하면서는 AWD를 빼고 3.5 터보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3.5 터보의 순수한 엔진 가격은 55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것은 기존 대비 한 100만 원 줄었다는 얘기네요. 잘 됐네요. 3.5 터보에서 사륜구동을 넣을 수도 있지만 뺄 수도 있어서 후륜구동 전용으로 3.5 터보를 탄다. 이것도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포츠 패키지 넣으면 LSD도 달리니까요. 그것도 괜찮네. 네. 그럼 서킷이나 뭐 이런 데서 후륜구동으로 막 타면서 드리프트도 하고 와,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대신 디젤 엔진은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잘했네요. 제네시스는 전차종에서 디젤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순서상으로 맞죠. 네. 2.1L 디젤은 게다가 제네시스라는 그 명성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차. 현대에서도 심장병이라고 욕먹는 엔진인데. 네, 맞아요. 그걸 제네시스에 넣고 있었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었죠. GV80에 있는 3.0L 직렬 6기통 엔진은 괜찮았는데 아쉬워요. 다른 디젤은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직렬 6기통인데 네. 그거는 한번 잘 키워보지. 네, 그리고 4륜구동 옵션 가격이 기존 297만 원이었는데요.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사륜구동 보통은 2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네, 그렇죠. 보통 그 정도인데 얘는 300만 원이더라고요. LSD도 안 들어가는데 비싸다? 이상하네. 그리고 컬러 비용, 무광 컬러 선택했을 때 69만 원에서 70만 원 올랐고요. 휠 비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예, 기존에는 19인치 휠을 선택하려면 99만 원 내면 됐는데 이제는 11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21인치 휠은 좀 그럴 더 수 충격적인데요. 네. 기존 326만 원에서 이제는 330만 원 내야 21인치 휠을 달아줍니다. 휠이 330만 원이야? 21인치 그렇죠. 휠에 무슨 금태를 둘렀나 보죠? 아니요, 그냥 휠입니다. 그냥 은색 휠입니다. 제네시스 중고 휠 사면은 쌀 것 같은데. 번개장터.
85만 원인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고 가격이 실제 제품의 가치를 대변하는 거예요. 85만 원이니까. 내장 옵션 가격도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 SDS1 같은 경우에는 168만원에서 170만원으로 2만원 올랐고요. 네,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297만원에서 300만원 3만원 올랐습니다. 2만 원, 3만 원 이런 네. 식으로 올리는데 뒤에 숫자가 다 0으로 떨어뜨렸는데 홈쇼핑 같은 데서 99만 9천 원에 양말 3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짜치게 느껴지니까 그런 걸 다 0으로 딱 해준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 보면 희한한 점은 297을 300으로, 69를 70으로, 99를 110으로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숫자가 다 올라갔어. 내려서 맞추는 것도 하나쯤 있어야지. 그리고 GV70의 메인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 패키지, 이거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텐데요. 없을 때 이렇고 네. 있을 때 이렇고. 야 이건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기존에는 405만원짜리 옵션이었는데요. 이제는 315만원짜리 옵션이 되었습니다. 90만 원 이나 했어. 네, 맞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다 넣겠다 이거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원래 스포츠 패키지의 기본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옵션으로 빠졌습니다. 그 옵션가는 1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20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렇지, 깎아줬을 리가 없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요거는 어지간하면 좀 기본으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왜냐면 이건 승차감을 단단해질 때는 단단하게, 부드러울 때는 부드럽게,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아져요. 차가 지금 5,380만 원짜리 차인데 어지간하면 기본으로 넣어주지. 스포츠 패키지에서조차 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네. 3.5T에서 스포츠 패키지 옵션 선택하면요, 316만 원에서 335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습니다. 2.5 터보는 18인치였던 게 19인치로 가고, 네. 3.5 터보는 19인치였던 게 21인치로 가기 때문에 필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20만 원 더 비싸다.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리고 2.5 스포츠 패키지 기본 19인치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21인치로 바꾸려면 330만 원 내야 됩니다. 휠이 무슨 330만 원이나 해? 라고 할 텐데 실제로 이 휠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110만 원이니까 네, 그게 들어있으니까 실제 휠 가격은 대략 220만 원 정도죠. 그래도 여전히 비싸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니까.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넣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진정한 제네시스의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요, 스포츠 패키지 내장 옵션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포츠 패키지 내장 옵션은 기존 227만 원에서 이제 230만 원으로 3만 원 올랐습니다. 3만 원.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스포츠 패키지 선택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11종의 색상밖에 선택이 안 돼요. 일반 모델을 선택하면 64종의 색깔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고를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색깔까지 굳이 제한을 뒀죠? 소프트웨어를 2가지로 운영하면서까지? 스포츠 패키지는 좀 더 어울리는 걸 해놓지 않을까요?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지. 이 11종은 전문가가 셀렉한 색상이래요. 네. 뭔가 다른 걸 더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해가 안 황당하죠. 되네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패키지 옵션도 한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파퓰러 패키지 1, 이거는 많이들 선택하실 옵션인데요. 선호하실 옵션을 묶어서 제네시스에서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겁니다. 이 퍼퓰러 인기 있어 패키지. 이거 안 넣어 패키지. 기존 GV70은 415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360만 원으로 55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사실 안 넣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싶은 옵션인 거죠. 네, 깔고 들어가는 옵션이죠. 네. 괜찮은데요. 인하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기존 LCD 클러스터가 사실 여기에 묶여있는 옵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통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인허가를 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2열에 더 많이 타시잖아요, GV70은. 2열 통풍 시트랑 공조장치를 달려면 따로 70만 원짜리 옵션을 넣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파퓰러 패키지에 묶여있으니까 이것만 선택하셔도 사실 충분합니다. 오, 2열 통풍 시트는 되게 반갑네요. 네. 고급차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360만 원짜리 옵션은 굉장히 잘 짠 옵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사실상 인하 효과 좋은데요. 네. 그리고 파퓰러 패키지 2는 기존 742만 원에서 770만 원으로 28만 원 올랐습니다. 아니 2도 있어요. 네, 2는 HD 그리고 어라운드 뷰 들어있는 게 드라이버 어시스트. HUD가 없었어. 파퓰러 패키지 1에는 HUD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파퓰러 패키지 1에 더불어서 HD2랑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라고 안마 시트, 요 에르고 모션 시트 제공됩니다. 아니 근데 에르고 네. 모션 시트가 뭔데? 이제 시트에 공기 주머니 넣어서 운전자를 살짝 이렇게 움직여주는 시스템이죠. 장거리 운전하게 되면 등이 베길 수 있으니까 안마 의자 기능도 들어가고요. 살짝 안마되는 기능입니다. 제네시스를 구입할 때 보면 여기 척추 옆에 인증 마크가 붙어 있잖아요. 가만 보면 운전석에 있고 조수석에도 없습니다. 시트 하나당 인증 비용이 추가돼요. 똑같은 시트인데 네. 조수석을 인증 비용이 들어가니까 조수석은 그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럼 똑같은 시트이긴 한데 인증을 안 받아 딱지가 없는 것 뿐이네요. 이게 묶여서 770만 원짜리 옵션이에요. 사실 이거는 많이 선택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가격은 28만 원 올린 겁니다. 파퓰러 패키지 2는 파퓰러하지 않은 옵션이네요. 안 파퓰러 패키지. 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 92만 원 올랐습니다. 동승석 메모리 시트가 추가되고 무드 큐레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방향제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앞좌석 콘솔 박스에 UV 살균이 들어가고요. 디지털 센터미러 적용되어서 뒤의 시야를 카메라로 보여줍니다. 룸미러에 이렇게 비춰준다. 동승성 메모리 시트는 조금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왜요? 만약에 여자친구 A와 여자친구 B가 있다면 네. 그럼 여자친구 A가 탈 때는 1번, B가 탈 때는 2번 이렇게 넣어놔야지. 안 그러면 오빠 왜 시트가 이렇게 기울어 있어? 차이가 뭐 한 거야? 저는 공감을 못하겠는데요. 혹시 메모리 시트 없는 차 사셔서 낭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와이프가 유일한 여자친구였고 첫사랑이었고. 네. 다음은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1 패키지입니다. 기존 178만원에서 195만원으로 1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네, 조금 올랐네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는 거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뭐 하는 기능이죠? 운전자를 도와주는 패키지에 주차 관련된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1이에요. 어라운드 뷰도 돼요? 네, 어라운드 뷰도 여기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 기존에도 들어있었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넣어야 어라운드 뷰가 나와요? 네, 맞습니다. 5천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그 다음에 주차 보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주차선을 읽고 주차를 해주기도 하고요. 사선 주차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주차를 읽긴 너무 좋네요. 근데 이론상으로 돼 있는 거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서 내가 대충 주차를 할 것 같으면 고객님 지금 주차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까요? 하고 갑자기 뿅 튀어나와서 네. 야, 그래 해보든가 네.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버튼 길게 눌러서 해주시겠어요? 하면 안 되는데 나 주차 못하겠는데 야 꼭 해줘야 돼? 네가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식이에요. 네. 아니 누가 주인인 거야 도대체? 사실 진짜. 벤츠나 BMW는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주차하겠다고 후진 넣으면 바로 주차 보조가 뜨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이거 때문에 17만원 올랐습니다. 주차에 대해서 가격 올린 거 괜찮아. 네.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가격만 올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좀 어시스트 좀 제대로 해줘야 돼. 요즘 우리나라 IT 기술이 뭐 발전했다 어떻다 하는데 지금 아직 멀었어요. 난 왜 흥분하고 있지? IT 주식 하셨나요? 아니 그거보다도 옆구리를 긁은 사람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 자, 네. 다음으로 가죠. 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요거를 선택해야지 이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옵니다. 기존에는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150만원짜리 옵션만 넣었어도 지능형 헤드램프가 딸려왔는데 이제는 200만원짜리 옵션을 넣어야지 HDA2랑 지능형 헤드램프, 운전자 감시 시스템이 따라옵니다. 네. 얘가 지능이 있는 헤드램프면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지능이 없는 헤드램프잖아요. 맞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네. MLA라고 집어넣어놓고 바보 같은 MLA라는 게 좀 이상해요. IQ가 빵은 아니고 요거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온오프만 가능. 네. 바보 헤드램프를 넣어준다는 네. 건데 이 옵션이 얼마라고요? 200만원짜리 옵션입니다. 200만 원을 넣어야지 헤드램프에 지능이 생겨? 그리고 MLA 헤드램프는 굳이 의미가 없는 게 G90은 거기서 깜빡이, 데이라이트, 하향등, 사향등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하향등, 사향등만 합니다. 그러니까 MLA가 사실 별 의미는 없긴 해요. 깜빡이가 어디서 나와요? 깜빡이 데이라이트 자리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줄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깜빡이가 거기 들어온다. 그래서 MLA지만 MLA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심지어 현대기아차는 HDA2가 기본 트림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00만 옵션을 넣어야지 HDA2가 따라와요. 아이오닉 5도 상위 등급 사면 HDA2 달려있거든요. 코나 EV도 달려있어요. 기본으로. 코나이 V에도 네, 달려. 코나 EV도 차선명이 됩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옵션으로 뺀다는 거 너무 말이 안 되고 헤드램프도 MLA라고 하는 헤드램프를 새롭게 넣어줬는데 IQ가 빵인 헤드램프를 넣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알겠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69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만원 인상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만원 올랐습니다. 만원? 네. 69만 원이면 60만 원 뭐 이러면 네. 우리가 요건 인상됐고 요건 인하됐습니다 이러면 약간 좀 헷갈려서 핑퐁이 될 텐데요. 이게 무조건 위로 다 갖다 붙였어. 445입식 옵션입니까? 네, 그리고 아웃도어 패키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러기지 스크린도 달아주고요. 실내에 220V 어댑터가 달린 옵션인데요. 요거는 네. 기존과 동일한 가격대에 40만 원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댑터 같은 거 그냥 넣어줘야죠. 지금 모든 전기차들 다 있고 그걸 왜 굳이 옵션으로 그리고 요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요즘 내연기관차잖아요. 그래서 200W로 제한이 걸려 있을 겁니다. 노트북 충전 정도?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렉시콘 15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베게놀록슨에 16개 스피커가 적용되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도 들어갑니다. 하나 늘었다? 하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129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41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41만 원?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되어서 조금 더 조용해지지 않았을까? 전에는 생각됩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요거 사실 트랙스에도 옵션이 있는 거 아니 드렉스하고 지금 드렉스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트랙스 시승차 맞았을 때 한번 써봤는데 네. 조용하더라고요. 지금 조용하지 않을까요?
매기는 것도 아니고 스피커 하나 늘어났다는 건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렉시콘 기존의 15 스피커가 좀 후졌어요. 선택하기 꺼려지는 옵션이긴 했죠. 맞아요. 공감 못한다는 말도 많았고요. 밸런스라고 하는 거, 좌우 앞뒤로 바꾸는 터치가 기존에 눌러서 돌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옵션인가? 그거 개선됐기를 바라고 뱅앤올룹스는 확실히 좋아졌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빌트인 캠 옵션입니다. 빌트인 네. 캠 패키지가 2로 바뀌었는데요. 주차 녹화 시간이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74만원에서 85만원이 되었어요. 참고로 아이오닉 5는 1에서 2로 바뀌면서 가격이 약 2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이오닉 5에서 45만 원이던 게 네, 여기로 오면 85만 원이 된다. 왜 그러지? 제시잖아요. 제네시스니까? 똑같은 기능이긴 하죠. 그리고 SD카드 아무리 넣어도 20시간으로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만약에 21시간에 누가 충돌했을 때 이벤트 녹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됩니다. 저희가 1을 쓰고 있긴 한데 한번 겪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친절하네요. 친절하긴 한데 주인님 저 죽었어요 하기 전에 그걸로 녹화를 한번 하지. 빌트인 캠2 저희가 많이 칭찬했잖아요. 음성 녹화가 되고 이제 뭐 깜빡이 켜는 것도 나오고 경로 나오고 이런 거 많이 칭찬했는데 그게 사실 가격이 많이 저렴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45만 원이면은 사설 칭찬을 많이 하지. 블랙박스보다. 근데 85만 원이 돼버리면 사실 블랙박스에다가 커넥티드 막 달고 보조 배터리 시공하고 이래도 사실 85만 원이 될까 말까 하죠. 그리고 개별 옵션도 있는데요. 이건 네. 패키지가 아니라 따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전자적 서스펜션 기존에 109만 원인데 110만 원으로 만원 올랐고요. 썬루프 2만 원 올랐고요. HUD 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 0이 됐지만 행복한 0은 아닌 걸로. 이걸 네. 꼭 더 받아서 괜히 맘상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현대차 중에 누가 강박증이 있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뒤에 숫자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다. 의미 있는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네시스 GV70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예요. 큰 차는 저는 필요 없고 네. SUV 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차 중에서 좀 폼나고 멋있고 이런 차가 그다지 GLC. 없었거든요. GV70이 타겟으로 삼은 것도 네. GLC 네. 그리고 X3입니다. 그러면 얘가 풀옵션이 8천만 원이잖아요. 네. X3는 PHEV 가격이 8,400만 원입니다. 아, 그리고 할인이 들어갈 거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약간의 할인을 받다 보면은 오히려 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로 제네시스를 살 돈이 없으면 BMW나 벤츠나 타라. 제네시스 살 돈 없는 그지는 약간 재력이 조금 부족하면 네. 아 나는 제네시스 살 처진 못 되는구나. 이번 생에는 벤츠나 BMW밖에 못 타겠구나. 날개 달린 차 언제 한번 타보나 했는데 못 타겠구나. 다음 생에는 꼭 제네시스 타야지. 근데 이렇게 비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옵션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5L 터보에 4륜구동 선택하지 않고요. 2륜구동 그리고 SDS1만 넣습니다. 그다음에 파퓰러 패키지 1 이렇게 넣어서 가격은 5,910만 원. 그리고 이렇게 넣으면 사실 빠진 옵션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8천만 원 풀옵션이다 해서 너무 비싸다 얘기도 하는데 네. 그 풀옵션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5,910만 원이면 나름대로 괜찮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뭐 괜찮은 가격대에 제네시스 GV70 구입하실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야, 난 무조건 풀옵션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옵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만약에 여기까지 보고도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조회수 한번 또 올라가고 광고 스킵 안 하고 보시면 저희 재정에도 좀 도움이 되고 윈윈이네요. 네 윈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처음으로 되돌려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걸로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